오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안 그래도 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대로 좀 투자 사업 설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고 사실은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행히 뒤에까지 꽉 차서 오늘 에너지 넘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목을 최고의 플랫폼이라고 지어봤어요. 사실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 최고의 플랫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제 기회를 말씀드릴 건데 적어도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플랫폼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고요. 지금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막다른 길 코앞까지 와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아마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인스타나 블로그나 또는 어떤 다른 SNS를 통해서 프리랜서들, 자영업자들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사태가 한두 달만 더 계속된다면 아마도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상황에 닥칠 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더 사업 설명이라는 게 긴장이 되고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 코로나라는 놈 때문인데 지금 경제가 어때요? 그렇죠, 이렇죠 지금 경제가 이렇습니다. 예. 이제 이거 두 개 때문인데요. 고용이 굉장히 불안해졌죠. 예를 들면 뭐 항공업계라든가 유관 업계들, 또 프리랜서 자영업자들 문을 강제로 닫아야 되거나 강의가 폐강되거나 특히 이제 그런 뉴스를 많이 봤어요. 태권도 관장인데 뭐라 그러죠? 학원 버스가 있잖아요. 그게 다 쿠팡 물류센터 앞에 새벽에 줄을 서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가장의 입장에서 그런 걸 보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안 좋고 이 사태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뒤에 좀 암울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세계적인 석학들 대부분의 얘기는 이 사태는 이제 고착화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뭐냐면 그냥 넘기면 지나가겠지가 아니라 제가 사실 뭐 투잡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예전에 절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게 꼭 뉴스킨 아니어도 돼요. 어차피 다른 거 하다가 뉴스킨 알아보면 뉴스킨 할 거니까. 진짜로 다른 걸 해보셔야 뉴스킨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실 수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뉴스킨을 알아보러 왔다가 갔다가 뭐 하다가 말다가 해요. 근데 보면 정말 비즈니스라는 걸 진하게 해보셨던 분들은 뉴스킨의 기회를 바로 봐요. 그런데 이제 경험이 일천하고 뭔가 한계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느껴보신 적이 없는 젊은 분들은 그냥 할 수 있다니까 해보다가 이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주변에 진짜 열심히 사는데 이런 한계에 부딪힌 분들에게 제 강의를 듣고 조금 더 열심히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굉장히 유명한 생태학자분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사스가 왔었고 신종플루가 왔고 메르스가 왔고 코로나19가 왔는데 이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인간이 생태계를 계속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뭐 예를 들면 항바이러스 제제가 나올 때쯤이면 이미 또 다른 놈이 온다라고 전 세계 생태 석학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숨 참으면 넘어가는 위기가 아니고요. 숨을 계속 참아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숨을 계속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시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반드시 투잡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실제로 뒤에 이제 오늘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플랫폼, 소위 플랫폼이라고 하는 대안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수치적으로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 궁금해서 왜 저걸 그렇게 많이 할까? 타 네트워크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는 플랫폼들. 저도 한 2개 정도에 참여해서 해보고 있어요. 해보니까 일단 뉴스키는 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투잡으로 하셔야 된다고. 근데 제 본업이 뉴스킨인데 그걸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뉴스킨 할 시간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물론 어느 시장이건 어느 영역이건 하는 사람은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투잡으로 작지만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그걸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해보는 건데 쉽지 않더라고요. 훨씬 쉬워요, 뉴스킨이. 네. 자, 제가 너무 암울한 얘기했으니까 재밌는 짤 하나 보고. 어머, 어떡해.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어떤 단톡방에 누가 이제 올려줘서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재밌지만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각자 이것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빵이 얼마나 먹고 싶었습니까? 누군가는요, 빵이 먹고 싶어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하니까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럼 죄송하지만 이제 빵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스크를 이제 계속 써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 안타까운 건 저 방법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관점을 이제 재밌게 봤는데 중요한 건 여기 계신 분들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니죠. 적어도 오늘 무슨 예를 들면 내가 도대체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야? 이런 분도 한두 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분들 제외한 그래도 내 의지 이만큼이나마 내 의지를 갖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이라면 적어도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냥 그게 지나가길 기다리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진짜 제대로 들으시면 좀 여운이 남고 한 번 더 들어야 될 것 같고 이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전에 제가 그냥 투잡 강의에서는 나이표 띄워주고 우리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직장을 다니다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노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직장인은 직장을 나가는 순간 제2의 직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이 언저리에서 아무리 버텨도 이 언저리에서 나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고요. 그냥 추가 파이프라인을 무조건 지금 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다가는 막다른 골목에 밀려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반드시 마련하셔야 돼요. 뉴스킨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다른 거 해보세요. 제가 뒤에 다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제 강의를 듣고 그걸 해본다면 오히려 뉴스킨의 가치를 더 크게 느끼실 거니까. 돈 하는 네트워크에 이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사업자들도 돈에 미친 사람들은 아니에요. 적어도 여기 이 성능 바닥에 있는 뉴스키너들은 아닙니다.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안 해봤으니까. 그냥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편으로 도구로 삼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제 주변에 이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제 이제 친한 후배가 본인은 이 사업을 안 하지만 저를 신뢰해서 자기 매형이 너무 직장 생활로 힘들어한다고 저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스카이 중에 이제 K대 90학번이고 외국계 제약회사 팀장을 하다가 영업직으로 밀려나신 분이에요. 일단 스펙은 꽤 괜찮죠.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는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똑똑해서 그런지 강의를 안 듣고 그냥 가셨어요. 일단 그냥 이 분위기나 어떤
자기가 과거에 갖고 있던 생각, 선입견 이걸 잣대로 선택의 순간에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뭐 가실 수 있죠. 근데 한 6개월 후에 그 후배를 만났어요. 뭐 술 한잔 하다가 매형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 나오셨대요. 그래서 뭐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편의점을 하신대요. 이분이 버티다 급하게 뭔가 대안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멍청하신 분이 아닌데, 물론 뭐 편의점을 하는 게 멍청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충분히 시간을 갖고 투잡 개념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사이드 잡으로 알아봤다면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검토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에 몰려서 하니까 사람이 어때요? 뭐 토익 시험이나 이런 거 이만큼 남았는데 뭐 시간 촉박하면 알던 것도 막 생각이 안 나죠. 그렇게 돼서 밀려서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어떠냐? 4인 가정이고 원래 연봉이 1억이 넘던 사람이 갑자기 소득을 줄일 수 없죠. 애들은 지금 고등학생 하나 중학생 하나인데 편의점에서 200을 못 가져가요. 그나마 본인이 거의 알바 다 자르고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다 했을 때 이분은 또 다른 위기에 지금 직면했어요. 그러니까 대안을 찾는다라는 건 물론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굉장히 객관적으로 충분히 내가 여력이 있을 때 미리 찾아야 된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돈과 관련된 대안을 찾으면 오히려 돈이 전부인 대안으로 몰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이라면 일단 지금 바로 도전해 볼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빨리 찾아보세요. 그리고 무조건 하세요. 큰 돈이 들지 않는다면. 그런데 알아볼 때 이렇게 알아보는 게 객관적인 거구나. 이렇게 알아보고 선택하는 게 대안을 선택할 때 누가 봐도 잘 선택했네. 어떤 그런 기준을 갖고 했는지 이 기준을 스스로 먼저 세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죠. 본인의 성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있을 수 있고 뭔가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찾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건지 물어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 얘기 좀 드릴게요. 저도 정신없이 살았어요. 비교적 괜찮은 회사에 입사했고 그냥 한 회사만 쭉 다니다가 한 6년 차쯤 됐을 때 저랑 동갑내기 과외가 대리가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자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회사를 다니다가 많이들 그렇게 돼요. 잘 몰라서 그렇지.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제가 알고 있는 친구였고 저랑 동갑이었고 더 충격이었던 거 외벌이에 애가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재 처리를 받았겠죠? 근데 이제 산재 대상자분들이 굉장히 1년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 친구 상황은 저한테 좀 남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39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예 결혼 안 한 상태였고 내가 지금 결혼해도 애가 이제 나와서 뭐 해도 한참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외벌이에 저런 상황에 닥친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대안을 제대로 찾아야겠구나 생각해서 일단 제 기준은 대안 안 찾고 이 자리에 계속 있는 분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그거부터 체크하기 시작했죠. 그분은 7시 반에 출근해요. 일이 있건 없건 9시에 퇴근을 해요. 그리고 출근과 동시에 실무자들을 막 뭐라고 해요. 그리고 거의 하루 13시간 이상을 내가 막 뭐라고 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요. 밥도 같이 먹어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이분하고 밥도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밥을 굉장히 많이 먹는 케이스였어요. 이제 제 5년 그때 당시에 한 5년 후에 제 삶이
우리 팀장님의 삶이었거든요. 이것도 그냥 제 바람이지 팀장을 저를 시켜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동기들보다 조금 더 나았을 때 5년 후의 삶인 거예요. 어때요? 괜찮아 보이나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일단 제 기준의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미래의 행복이 담보되거나 아니면 매 순간 매 순간이 행복하거나. 근데 둘 다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안을 깊이 있게 발로 뛰면서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여러 대안을 찾다가 와이프를 통해서 이제 뉴스킨을 만난 거예요. 제가 사실 회사 생활하면서 얼핏 접했는데 뉴스킨 와서 다시 접했던 단어 레버리지. 사실 기억을 떠올려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레버리지를 꿈꿨던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는 이제 여기 좀 그 40대 분들은 평화의 댐 뭐 이런 거 아시나요? 죄송해요. 네. 아니면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나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거 낼 때 100원씩만 나 더 주지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했어요. 실제로 본능적으로 뭔가 작지만 여럿이 이렇게 모이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식할 때 이제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때는 이제 내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남의 힘을 빌어 큰 수익을 내는 개념으로 이제 레버리지를 쓰는데 제가 이제 뉴스킨 하면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은 그냥 단무지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단칼에 레버리지 하거나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젊은 나이에 성공하신 사업가예요. 뉴스킨이나 네트워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게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죠. 나빠요. 느낌상 당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레버리지 한 건 없어. 느낌상 당했을 것 같아. 당하면 일단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당했는지를 좀 보자고요. 이 책의 페이지를 책을 시작하며 당신에게 레버리지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없으면 앞에 거, 있으면 뒤에 거래요. 그냥 되게 구체적이에요. 그건 좋더라고요. 어쨌거나 대부분은 이쪽 아닌가요? 평범한 사람들은? 노예래요. 노예. 노예는 너무 그렇다. 추종자. 하여간 기분이 나빠요. 레버리지 도구가 없다면 안 좋은 거래요. 그래서 제가 회사 생활 12년을 했는데 나는 뭐였지라고 생각해봤어요. 그때는 나는 뭐였지는 안 중요했고 그냥 내 연봉이 내 친구보다 높은가? 또는 비슷한데 업무 강도가 내가 더 약한가? 뭐 이런 것만 비교해요. 그래서 똑같은 연봉이면 내가 편하면 우리 회사 좋은 회사. 업무 강도가 비슷한데 우리 회사가 연봉이 많으면 우리 회사 좋은 회사.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 회사는 꽤 좋은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레버리지 관점에서 봤더니 이런 거죠. 제가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 직원들은 최소 10%에서 맥시멈 30%. 지금 제가 지금 회사를 나온 지가 꽤 됐으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뭐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80%가 급감했다는데 아마 좀 손을 보지 않았을까? 어쨌거나 그래서 이때는 많이 할인받는 분들은 2년마다 차를 바꿨어요. 그래도 중고차 값이 이 차액 대비 훨씬 남는 장사였어요. 무조건 바꾸겠죠. 저도 그러려고 노력했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제 어디 갔어? 이 회사, 이 모든 계열사의 IT 관련된 걸 다 총괄하는 이 회사에서 이제 시스템 운영하고 있었는데 돈을 받으면 차곡차곡 적금을 들어서 차를 살 꿈을 막 꿔요. 그러면 차 사려고 이제 딱 알아보면요, 여기서요 엄청나게 금융 혜택을 줘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금융을 혜택을 받은 게 아니라 이 회장님 다 거의 주인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 돈을 준 거 갖다가 다시 여기서 빼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카드 같은 경우는 선수금, 계약금을 현대카드로 긁으면 우리 원래 카드 쓰면 포인트 적립되죠. 적립되지도 않은 포인트를 미리 줘요. 그럼 어때요? 와, 나 엄청 혜택이다. 차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현대캐피탈에서 금리 굉장히 그룹사 직원은 되게 우대금리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돈을 번 거라고 느끼면서 될 수 있으면 차를 자주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이렇더라고요. 우리 회장님이 저에게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돈을 벌 수 있게 제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 근데 뒤로 내 돈을 다 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제 연봉은요 자본가들한테 그냥 철저히 세분화돼서 다 뺏긴 거예요. 암울하니까 그냥 자세히는 얘기 안 할게요. 저기 잠실에 집도 샀거든요. 제 돈으로 샀겠어요? 국민은행. 네. 요즘 그냥 집은 은행하고 같이 사는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빨대 큰 빨대를 하나 그냥 등에 여러 회사에서 제 등에 꽂고 저는 12년 동안 그러고 산 거예요. 너무 암울하죠. 근데 이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자본주의가 원래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작게라도 내가 레버리지를 당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수단을 반드시 찾으셔야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그림이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제가 실제로 20대 때 읽었어요. 근데 이제 앞부분만 읽다가 결국엔 나는 부자가 될 수 없구나라고 결론 짓고 끝까지 안 읽었던 책인데 다시 와서 봤는데 그때 좀 더 자세히 읽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그런 굉장히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자, 이 책에서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뭐 네 등분 안 하고요. 그냥 어떤 돈을 벌어들이는 속성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 있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부자가 되려면 이쪽으로 넘어와야 된다가 이 책의 결론인데 이쪽은 내가 노동을 투여해야만 돈이 나오는 구조고 이쪽은 내가 노동을 투여할 수 있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일정 부분 투여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면 시스템에 의해서 돈을 버는 영역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시간을 팔아서 노동을 팔아서 돈을 버는 영역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냥 가정으로 저는 아버지가 공무원이셨어요. 그럼 뭐 친구가 있다고 할게요. 얘는 대대로 사업가지만 똑같은 제빵학과를 나와서 이제 빵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칠게요. 저는 아버지로부터 성실하게 꾸준히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배웠어요. 실제로. 이 친구는 야 돈은 뭉탱이로 버는 거야. 또는 돈은 네가 직접 버는 게 아니야. 대대로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자, 둘 다 똑같은 좋은 제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한 시간에 빵을 정말 맛있는 빵을 하나씩 구울 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저는 빵을 2개를 굽습니다. 2시간 동안. 근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 요령을 피우는 것처럼 보여요. 빵을 안 굽고 사람을 하나 데려다가 2시간 동안 뭘 하더라는 거죠. 뭐지? 왜 저러지? 모르겠어. 또 2시간을 들여서 저는 빵을 2개를 더 구웠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뭘 했나 봤더니 2시간 동안 자기가 갖고 있는 핵심 빵과 관련된 어떤 기술을 이 친구가 2시간에 빵 2개 구울 수 있게 교육시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둘 다 4시간을 들였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제가 훨씬 결과물이 좋죠. 이 친구는 빵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빵을 구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자, 또 2시간을 했어요. 그랬더니 빵 개수가 같아졌죠. 그런데 중요한 건 빵만 남은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자기처럼 2시간에 빵 2개를 구울 수 있는 사람 3명을 또 교육시킨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2시간을 일했어. 그랬더니 지금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자, 저쪽은 8개죠. 이쪽은 몇 개예요? 12개죠. 이게 뭐지? 나는 굉장히 열심히 일했는데 저 자식은 지가 빵 굽는 것 같지 않은데 빵 개수가 벌써 저랑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은 다 자기 개발에 굉장히 자기 개발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라 하루에 8시간은 빵을 굽고 2시간은 빵과 관련된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러 갔고 이 친구도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는 빵이 더 이상 안 나오죠. 이 친구는 빵이 계속 나와요. 왜? 내가 직접 빵을 굽는 게 아니라 빵을 구울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 4명을 교육시켰기 때문에. 자, 그냥 제가 단편적으로 예를 든 거지만 이쪽 영역에서는 내가 직접 다 하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올 스톱이에요. 이쪽은 처음엔 내가 있어야 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는 행위는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에 투자를 한 거예요. 자, 결국엔 10시간 동안 2시간 자기 개발하고 8개 만들었고요. 이 친구는 10시간 동안 20개를 만들어냈어요. 자, 지금은 별 크게 차이가 안 날 수 있지만 노동력이라는 건 언젠간 한계가 오고요. 제가 계속 일할 수 있나요?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자리를 뜨건 공부를 하건 지가 와서 여기 있건 상관없이 이 4명을 통해 계속적으로 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이쪽 인플로이나 자영업자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예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이거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오늘 비전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비전이란 말보다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많이들 하는데 뉴스킨이 진짜 뭐가 좋은지 이 핵심이 이것과 뒤에 말씀드릴 아이템에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엔 저는 굉장히 도덕적인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잘 받았고 내가 그 시스템인 행동을 계속했고요. 이 친구는 맨날 놀러 다니는 것 같은 아버지 밑에서 돈은 네가 버는 게 아니라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남을 레버리지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내가 빠지면 시스템과 관련된 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자본주의에서 레버리지 시스템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을 찾다가 와이프를 통해서 이제 뉴스키 제품을 처음에 접했거든요. 폐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이제 알스큐어드라는 제품을 접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너무 싫었어요. 그냥 저는 불량식품도 잘 안 먹어요. 하물며 다단계 제품은 더 싫었겠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싫어하냐 이럴 수 있지만 저는 진짜 20대 때 군대 고참한테 그때 당시에 지금 구로 디지털역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구로 공단역이었을 거예요 아마. 거기 쪽방촌이 있는데 거기에 1박 2일 동안 갇혀 있었어요. 무슨 이상한 다단계 사업 설명을 강제로 들으면서. 싫을만 하죠. 싫어도 너무너무 싫었는데 중요한 건 원래 내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우루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냥 건강기능식품들 먹으면 그냥 끝나야 돼요. 아무 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얘는 먹었더니 몸이 이상한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서 와이프가 이상한 걸 날 먹이진 않았을 텐데
어차피 또 되게 많이 사서 줬어요. 그럼 어차피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일단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런지는 알고 먹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오기 시작했고 오면서 야 무슨 내가 알았던 다단계 회사에서 뭘 유전자 뭐 관련된 거를 한다고? 그게 너무 이상해서 좋아서가 아니라 이상해서 사업 설명을 처음 들은 게 이제 500만 장자 이병진 사장님 강의였고 그때 내가 왜 대안에 목말라 했고 왜 대안을 빨리 찾아야 되는지를 그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12년도 하반기 때쯤부터 이렇게 이제 투잡을 시작해요. 지금은 TR9T라고 하는 제품이 있지만 그 전에 버전이에요. TRA라고 하는 제품. 왜냐면 술 좋아하고 뭐 술 먹다 보면 야식 먹고 하니까 쪘겠죠. 뒤에 재밌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투잡을 어떻게 했냐면 이게 뭐냐면 제가 그때 당시 안국동에서 근무했는데 이게 파티션이에요. 파티션. 저기다 제품을 잔뜩 진열해 놓고 누가 봐주겠지 이러면서 쉐이크도 굉장히 크게 흔들면서 먹고 치약도 괜히 막 여기다 놓고 짜서 이 닦고 근데 이제 투잡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남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회사 다니면서 옆자리에 있는 뭐 대리님 과장님이 무슨 치약을 쓰는지 관심 가져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잡을 시작했어요. 투잡을 한 6개월 정도 했고 와 그때 진짜 이게 치약인지 이게 로션인지 지금은 용기가 바뀌었지만 모든 제품이 거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다 용기가 같았거든요. 실제로 사업자들도 이거를 칫솔에 짜서 핸드크림을 칫솔에 짜서 하신 분 계시죠? 없어요? 저는 너무 많이 그랬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투잡을 시작했고 근데 웃긴 건요. 내가 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하나도 없는데 초대를 엄청나게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저희 그룹에서 초대 머신이었어요. 초대 머신. 제 파트너들은 제가 초대를 너무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나 본데 진짜 별명이 초대 머신. 초대 머신. 뭐 갔다가 안 치든 어쨌든 초대 머신. 이렇게 그죠 믿죠? 이렇게 사업을 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뉴스킨의 최고 직급이 돼서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한 5년 넘어가니까 다 제가 떼부자가 돼 있을 줄 알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네트워크만 하면 땅 짓고 헤엄치기, 뭐 발만 담그면 무조건 되는 거, 한 5년 지나면 무슨 펜트하우스에 살아야 되는 거, 다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거는 이제 사업을 중간 직급 정도 되시면 내 소득의 형태가 바뀐다라는 거. 내가 노동을 투여하는 게 아니라 자산 형태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 안에서 현금 흐름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간다는 거. 이걸 느끼는 순간이 오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삶의 질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좀 플랫폼 얘기를 해볼게요. 뭐 플랫폼이 뭐냐? 이제 다들 아시죠? 플랫폼이 뭔지는. 저는 쉽게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그냥 이런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소유하지 않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방편을 플랫폼이라고 얘기해요.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우버나 뭐 아마존이나 여러 가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실제 자기가 소유하지 않았는데 어떤 연결을 통해서 중간에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형태죠. 자, 중요한 건 왜 플랫폼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삶이 그냥 다 플랫폼화 되고 있어요. 음식 배달, 교통, 택배, 뭐 여행 숙박, 식당 예약, 홈 서비스. 우리가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의 모든 형태가 플랫폼화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대안을 찾는다면 이 안에서 찾아야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들은 다 그래도 똑똑한 어떤 뭔가 기업가적인 마인드 있는 사람들 또는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했던 거 아닌가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플랫폼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좀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사실 블로그 다 예전에 접했죠. 근데 접했지 저게 저도 진짜 옛날에 접했거든요. 근데 이걸로 돈을 버는지는 몰랐어요. 참 멍청하게. 근데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돈 많이 버는 거 아시죠? 아는데 왜 안 하세요? 엄두가 안 나죠? 자, 이거 진짜 많이 해요. 제가 이거 오늘 좀 말씀드릴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아세요? 그냥 우리 보통 네이버에서 뭐 사고 싶으면 네이버에서 치잖아요. 그러면 쇼핑 카테고리에 뭐 제품 쫙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인데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역으로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기회는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건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새 아마존 글로벌 셀링 엄청나게 합니다. 제가 이건 뭐냐면 평범한 사람이 이제 뭐 책을 발간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들, 그다음에 쿠팡 파트너스 이것도 전문적으로 하면 월에 200, 300을 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레버리지 할 것이냐 당할 것이냐 말씀드렸죠. 이 수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이용해서 이용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레버리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든 사이트예요. 여기 뭐냐면 각종 이걸 하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 이걸 알려주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초창기에 했던 사람들, 월에 이걸로 1,000만 원, 2,000만 원 벌었던 사람들이 광고를 엄청 하면서 여기에 강의를 올려요. 제가 아까 저도 2개 정도 시험 삼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랑 뭔가 지금 알아보려고 회원 가입도 하고 살펴보고 있어요. 중요한 건 정말 자본주의는 야, 누구는 뭐 모르고 하는데 누구는 그들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내는구나. 너무 뼈저리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들의 주장이에요. 진입장벽이 낮다. 맞아요. 진입장벽이 뭐예요? 돈 크게 투자하지 않아도 돼요. 왜? 평범한데 돈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투잡으로 해야 되니까 전업자만큼 시간을 투여하지 않아도 돼? 그럼 해보고 싶어. 자, 알려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타링, 뭐 크몽, 클래스 101, 뭐 각종 말은 이제 재능 기부 사이트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돈을 버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자, 그다음에 노동의 형태를 바꿀 수 있대요. 뭐냐? 내가 사무실에 없어도 되고 정해진 시간에 일하지 않아도 되고 노트북과 온라인만 연결돼 있으면 어디든지 할 수 있대요.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영역은 수입의 형태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산소득이 된다. 저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전자책 아시죠? 이북. 네, 저 회사 다닐 때 효율성 있게 책을 보겠다고 이북을 몇 권 사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타링이라는 사이트를 가입했더니 그리고 몇 개 제가 클릭했더니 와, 유튜브만 접속하면 거의 저랑 아는 사이 같아요. 특정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제가 뭐 시험 삼아 5,000원에 책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1,500만 원어치가 팔렸어요. 정확한 멘트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회사를 때려치고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맨날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구글 어카운트로 타링을 가입한 거예요. 이걸 이제 빅데이터인데 이거는 나중에 플랫폼 공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시려면 꼭 접하게 되실 단어예요. 괜히 구글로 가입해가지고 카톡으로 했으면 적어도 제가 많이 보는 유튜브에는 그 사람을 매번 봐야 되는 수고는 안 했을 텐데 어쨌거나 이들의 다 얘기는 뭐냐면요. 본인들이 이만큼 벌었으니까 당신들도 벌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럼 뭐 니네 뉴스키는 아니냐? 어떤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 플랫폼이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발을 담그고 해봤던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 이분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분의 강의를 구매를 하고 이제 접한 거예요. 첫 달부터 매출 나는 가장 쉬운 투자 구매대행. 자, 구매대행 해보신 분 계세요? 저 이제 중국 파트너분들은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처음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자기가 직접 차려요. 보통 초창기에는 자기 제품을 가지고. 근데 해보니까 이놈의 재고가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구매 대행을 해요. 어쨌거나 이 돈을 주고 제가 한번 직접 참여해봤어요. 자, 이게 투두 리스트예요. 그대로 다운받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배우면 되고요. 이거 신고하면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머리털이 빠져요. 왜냐면 이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로고도 되게 그냥 하려다 보니까 신경이 너무 쓰여. 잘하고 싶어.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뉴스킨 할 시간이 없어요. 자, 배대지 뭐냐면 배송 대행지. 왜냐면 어쨌거나 내가 택배 회사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 대신 배송해줄 사람들. 그리고 그 광고 보셨나 모르겠네요. 뭐 깔라만시를 미국에 얼마.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미국에 판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광고를 하는데 자, 예를 들면 깔라만시 주스 5,000원짜리를 제가 10만 원에 팔았다 칠게요. 홈런볼을 몇만 원에 팔았대요. 홈런볼을 미국에. 그분은 이제 이걸 구매 대행을 하면서 글로벌 셀링 아마존 그걸 하신 분인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일순간 그 속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너무 비싸게 팔아먹은 거잖아요. 이거는요 하루만 지나면 경쟁자들이 싸그리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인데 그냥 그렇게 광고하면서 이걸 당장 왜냐면 리스크가 적으니까 사람들이 당장 뛰어들거든요. 그럼 당장 저처럼 뛰어들어서 10얼마 결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약간 나쁜 프랜차이즈 느낌도 있어요. 제가 뭐 너무 나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누군가는 그 영역에서 또 그런 결과를 이뤄낼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정도 회사 다니면서 이런 광고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못해요. 제가 여기서 나자빠졌어요.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외국에 팔고 싶은 거예요. 왜? 약간 애들이 나만 알고 지들은 모르는 신기한 아이템인 것 같으면 비싸게 살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애들은 모르지만 중국 애들이 많이 팔고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여기 보시면요. 소싱 나라도 정해야 되고요. 실제로 타오바오나 알리바바 사이트에 가서 뭐가 많이 팔리는지 막 통계내야 돼요. 그리고 그 많이 팔리는 아이템 중에 뭐가 좀 싸게 팔리는지. 제가 왜 이걸 주구장창 말씀드리냐면 결론은 아이템에서 갈린다라는 거예요. 뒤에 이제 아이템 말씀드릴 건데 내가 소유한 아이템이 아니거나 또는 내가 소유했어도 남들이 금방 카피하거나 금방 시장에서 일반화되는 아이템으로는 절대 플랫폼 비즈니스를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주문 처리했다가 솔직히 진상 소비자 나도 진상 핀 적 있죠. 그렇잖아요. 저도 이 구두를 심심해서 이걸 하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하나 사봤어요.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틀도 안 돼서 이게 뜯어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진상이 발동하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다. 근데 의외로 진상 소비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제가 다 처리해야 돼. 회사 다니면서.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상세 페이지도 경쟁자들보다 계속 더 좋아 보이게 업데이트 계속 해야 돼요. 이게 과연 플랫폼인가? 레버리지를 내는 건가? 내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건가? 뭔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환불해달라고 또 난리들 치고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걸 이어가려면 내가 예를 들면 뭐 아령을 팔았어. 아령을 사는 사람은 추가적으로 뭘 좋아할까 또 연구해야 돼요. 되게 할 게 많아요. 그 광고에 혹해서 하시면 생각보다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제가 이북도 이제 어떤 집단에 들어가서 지금 막 공부하고 있는데요. 해보니까 진짜 뉴스킨이 훨씬 쉬워요. 물론 제 얘기가 다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의 성향에는 뉴스킨보다 이런 게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평범한 사람이 투잡으로 못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내가 해야 돼, 다. 자, 뉴스킨은 어떠냐면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일단 아이템 연구 개발해서 매년 신제품 한두 개씩 저한테 유통하게 줘요. 원래 기존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에서는 그 아이템이 유행을 선도할 수 있는지 우리가 무슨 그런 분야의 전문가 아니잖아요. 또는 제가 리서치 의뢰하려면 또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아서 소비자들의 트렌드 뭔가 그런 유행에 다 맞게 아이템 개발해주고요. 인사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법무관리, 고객응대 이런 거 다 해줘요. 실제로 뉴스킨 제품 쓰다가도 뭔가 문제 생길 수 있죠. 그런 걸 제가 일일이 다 대응하다가는 아까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객센터에서 다 알아서 대부분 해줘요. 제대로 안내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뭘 하냐면요. 마케팅 관리만 하면 돼요. 그냥 내가 진짜 사업을 할 거면 제대로 제품 써보고 좋은 거부터 내 스토리를 전달하시면 돼요. 뒤에 또 보여드릴 거예요. 자, 사업을 해봤더니 사업이 너무 좋아. 사업을 전달하시면 돼요. 선택하시면 돼요. 그냥 너무 좋아서 제품이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은 걸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달하셔도 되고요. 사업이 진짜 내가 이걸 통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찾고 있는 친구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를 통해서 제품이 팔려나가든 사업이 팔려나가든 팔려나갈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진다. 아까 뭐예요? 사사분면에서 내가 계속 아이템이 뭐가 좋고 뭐가 유행이고 이걸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 대신 뭔가 해주는 뉴스킨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또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켜 나가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분명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뭐 그 선언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막 선언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대안을 찾을 때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찾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얘기 드릴게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다는 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눈초리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회사를 낱낱이 분석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비전을 그냥 보기 좋게 발표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전 세계 50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 글로벌 셀링, 나 미국에다가 뭔가 팔고 싶어. 팔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대로 팔려면 또 아마존 FBA라고 하는 시스템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비용이 굉장히 또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 것들을 뉴스킨은요, 회원 가입만 하면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어디든지 내 뉴스킨 제품을 유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2년 연속 유로모니터가 선정한 글로벌 넘버원 홈뷰티 디바이스 시스템 브랜드다. 이런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게 진짜인지 객관적으로 검증됐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는 눈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지금 2024년까지 뷰티 디바이스 시장 3배 성장할 거고 한화로 약 800조 가량이 될 거래요. 자, 왜 중요하냐면 이미 1위를 선점하고 있어. 그 시장이 4년 내에 3배가 확장돼.
그럼 어떻게 돼요? 1위 기업이 가장 크게 마켓 시어를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원래 분석 자료인데요. 아마 코로나 사태가 이걸 더 가속화시킬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집 밖을 나가려고 하지 않고요. 전문가지만 모르는 사람의 케어보다는 친숙한 내가 아는 언니 또는 내가 직접 집에서 케어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동일선상의 얘기인데 결국엔 이렇게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대안으로 제시하는 플랫폼들이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한 핵심 자산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있어요. 아까 얘기한 FBA라든가 여러 가지 고객을 절대 이탈할 수 없게끔 만드는 매력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마존이 갖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나는 아마존과 그걸 쉐어할 수는 없어요. 단지 이용해서 끊임없이 판매 행위를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자, 뭐 다른 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이 저한테 신발 하나 샀다 칠게요. 모르는 사이인데 다른 데 사이트에서 보니까 200원 더 싸. 근데 계속 저한테 사실 거예요? 무슨 이유로? 요새는 아는 사람도 딴 데가 더 싸면 딴 데가 사는 거 아세요? 절대 매니아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핵심 아이템, 자산이 없으면요 금방 또 위기에 봉착하고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반복이 된다는 거죠. 자, 뉴스킨 핵심 자산이 이거예요. 접근 자체가 달라요. 사실 화장품 회사, 뷰티 디바이스 회사 많죠. 근데 그들은 대부분 왜 그 회사를 차렸냐면 돈이 되니까. 왜? 스킨케어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어떤 형태로든 사용하는 게 스킨케어 제품이니까. 그래서 돈이 되니까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이걸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요, 여기 보시면 누나하고 대화 중에 이뻐지려고 바르는 화장품에 안 좋은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좋은 성분으로 제품을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피부도 좋아지고 행복할 텐데 그러면 많이 살 텐데 이런 연쇄적인 어떤 흐름으로 스킨케어 회사를 처음에 만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한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했냐가 그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사실 그냥 돈이 되려고 창업하면요, 어차피 저도 지금 당장 화장품 회사 만들 수 있어요. 대부분의 OEM 받는 회사는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냥 아까 뭐 사업자 등록하고 이렇게 해서 제품 만들면 되고요. 제가 네트워크 모르겠어요. 우리 회사보다 더 보상 근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실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현이.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매니아를 만드는 제품력을 꼭 갖는 아이템이어야 된다. 제가 아까 이제 재밌는 그림을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안국동에 있을 당시 장과장의 몸매고 이제 38에 애를 낳은 이제 엄마의 모습이에요. 낳은 거예요.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자, 그 처음에 접하시면 제품을 그냥 강의만 들어도 제품이 뛰어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지식으로 전달을 하려고 해요. 제가 안 해봤겠어요. 근데 안 돼요. 우리 회사는요, 내가 직접 느낀 감동을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가서 이거 사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사람들이 왜 안 오려고 하냐면 거기 가면 사야 되니까. 내가 그 느낌을 주신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사업을 이해하셨으면 내가 가장 빠르게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제품 하나를 먼저 선택하셔서 저는 이제 술을 좋아하니까 이 체중 조절 제품을 먼저 선택한 거예요. 각자 이제 뭐 피부 상태가 가장 빠를 것 같다. 그럼 뭐 180도를 쓰시건, 뭐 모공이 넓다. 그럼 루미스파를 쓰시건, 그건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먼저 내가 제품을 통해서 와 진짜 이거는 내가 사업이건 뭐건 상관없이 쓰겠다 이 느낌을 스스로 받으셔야 된다. 처음에 굉장히 TR이 안 나갔어요. 근데 이 사진 딱 그 카스 예전에 이제 카스를 많이 했는데 올렸더니 막 그 여직원들이 뭐 이상한 댓글을 막 달다가 나중에 이제 막 개톡이 와요. 우리 오빠는 더 돼지인데 우리 오빠도 가능해요? 뭐 이런 얘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즉 보여줘야 되는 거지 설명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설프게 똑똑하신 분들이 참 헤매는 사업이에요. 그냥 순박하게 여기 앉혀 오늘 모시고 온 분을 믿고 내가 보니까 객관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믿고 쓰시고 내가 먼저 체험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냥 막 얘기하셔도 돼요. 자 이것도 뭐 제가 10년 더 된 사진인 것 같은데 이거는 기아자동차 소화리 공장에 있을 때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1월달 사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품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요. 제가 몇 가지 케이스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 형은 제가 사업을 같이 하고 싶어서 투잡 때 이제 같은 회사 다니는 고참이죠.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냥 집 한 단에 화장품 팔아야 되는 건 줄 알고 근데 화장품 끝내주는 것 같으니까 와이프한테 슬쩍 사다가 안긴 거죠. 그때 형수가 좋아서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형수가 오빠 근데 난 돈 버는 거랑은 거리가 멀잖아. 돈은 오빠가 벌어와 이러고 사업을 안 했어요. 뭐 아쉽지만 어떡해요. 제가 몇 번을 갔는데 그때 당시 제가 어리숙했나 봐요. 잘 전달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형이 빡쳐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 형수가 옆동에 사는 아줌마가 무슨 뭐 요리를 한다고 거기 놀러 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거기. 그러더니 어느 날 오빠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이 열받아서 야 그 회사는 화장품 없냐? 있어요. 광고도 가끔 하더라고 네트워크 제품인데 제일 큰 네트워크 회사. 그럼 화장품도 싹 바꿔. 네가 사업한다는데 당연히 니네 회사 제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오빠 내 피부는 소중해서 화장품은 못 바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 A라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 진심이 묻어난 거예요. 피부는 얘로 케어받을 것 같은 케어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제품력이라면 돈이 되지 않을까요? 경쟁사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경쟁사 일을 해. 뭐 예를 들면 내가 A사 보험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니네 상품으로 내가 가입할게. 뭐 이런 거예요. 그만큼 제품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 정기 구매 시스템을 통해서 매달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써요. 자, 이 친구는 저랑 사업을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정말 집안에 너무 힘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쳐서 그냥 이제 종교에 이제 귀의해서 이제 보내는 친구인데 계속 제품을 써요.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네트워크 회사들은 사업을 하려고 제품을 써요. 그러다가 사업을 뭐 관계가 틀어졌건 뭐 나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건 어쨌거나 제품은 쌓여 있는데 카드값은 나가고 있는데 이미 사업은 관둔 상태. 그 이제 이 외수 같은 것들 뭐 어디 처분을 하든 누굴 줘버리건 하겠죠. 절대 그 제품을 안 써요. 사업을 하건 안 하건 그냥 순수 소비자로서 그 제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경쟁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 그 미국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정기 구매로 매달 구매를 해요. 자, 그럼 어떻게 구매를 하느냐? 제가 뭐 우체국 택배로 보냈을까요? 아니면 뭘로 했을까요? 자, 제가 인스타로 친구가 되신 분인데 어느 날 이제 요 두 가지 피드를 보고 저한테 문의를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지성이라서 그리고 성인 여드름이 심했기 때문에 머드팩하고 클리어 액션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올리면서 제 지인은 이걸로 좋아서 딸이 이제 피부가 너무 좋아졌는데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연락이 와서 자기 딸이 아무리 미국 아틀란타에 사시거든요. 어떤 병원을 가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근데 이게 진짜 그렇게 좋냐 문의가 와서 제품을 알려드렸고 제 KR 번호를 드리고 회원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이분은 미국 사이트에서 똑같은 제품을 구매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한국 뉴스킨 물류센터 어디 있어요? 저기 어디 있죠. 네. 거기서 제품이 갔느냐? 아니에요. 그냥 미국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똑같은 제품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통해 유통한 제품의 일정 부분을 저희 회사의 보상 체계를 통해 매달 저에게 소득으로 주는 거예요. 이런 플랫폼이 일단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사업 설명을 통해서 듣기만 했는데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제가 글로벌 비즈니스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와, 뭐 돈 버는 거 관심 없네, 뭐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네, 제 주변에 막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이, 글로벌 비즈니스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이제 중국인 친구 찾기 시작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이게 가능한 비즈니스는요, 뉴스킨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요, 그냥 내가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미국에다가 지사를 차렸다 칠게요. 엄청 팔렸다 칠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그냥 돈을 들고 올 수도 없어요. 외환관리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나라에서 번 돈을 그 나라에 재투자하지 않으면 일단 그 나라에 뭔가 법인을 세워주지도 않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게 그냥 저는 한 게 없어요. 그냥 회원가입 KR 번호, 내 KR 번호 주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어차피 저보다 젊으신 분들은 뭐 인스타든 뭐든 하실 거잖아요. 조금만 의도적으로 노력하시면요, 저보다 훨씬 더 글로벌 비즈니스 빠르게 확장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제 결론을 좀 지어볼게요. 나를 통해서요, 그냥 어떤 연결고리를 만드시면 돼요. 자, 각 그룹별로 명칭은 다르지만 사실 남자분들은 내가 화장품 매니아를 어떻게 만들지? 걱정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배우고 시스템의 안내에서 그쪽에 참여시키면 돼요. 각 그룹별로 다 있어요. 자, 그다음에 뭐 마케팅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도 또 리더 사장님들이 굉장히 고심해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회사에서는요,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툴을 제공해줘요. 예를 들면 이 마이사이트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비즈니스 계정으로 회원가입만 하는 순간 온라인 플랫폼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카톡을 통해 링크를 보내주면요, 그 소비자가 그냥 그것만 누르고 차례차례 들어가면 카드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대단한 회사예요. 그냥 참여 안내하고 이런 자리에 안내하고 객관적으로 좋다 싶으면 소비자 플랫폼 먼저 참여시키시고 그 안에서 비전을 보시는 분들은 사업 플랫폼에 참여시키면 되는 비즈니스예요. 자, 제가 아까 머리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스스펜스리라고 하는 저희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 있는데 선런칭 할 때 또 엄청나게 제가 전달을 했죠. 그런데 저희 장모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장모님을 통해서 어떻게 확대가 일어났는지 그때 당시 적어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확대가 일어난 거예요. 저희 장모님은 안티에이징이 뭔지도 모르시고 뭐 에이즐락이 뭔지도 모르세요. 그냥 야 먹어보니까 좋다, 너도 먹어봐라, 그냥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신뢰가 있으신 분이니까 믿고 다 쓰신 거죠. 지금 저희 장모님은요, 사업을 하시지 않는데 그냥 대리점을 계속 재구매를 통해서 유지를 하시면서 어떨 땐 30만 원, 어떨 땐 50만 원, 어떨 땐 100만 원도 벌어가세요. 자,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조금 그런 의도가 없다가 이제 제대로 이걸 용돈을 드리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를 제가 또 만들어 드릴 수 있겠죠.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50만 원, 100만 원을 장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려면 일단 제 삶이 유지가 안 될 거예요. 그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왜냐하면 내가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놓고 매니아 소비자를 구축해 놓으면요, 더 이상 내가 케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알아서 치약 떨어지면 치약 사고, 샴푸 떨어지면 샴푸 사고. 네. 갈바닉 젤 없으면 공포에 떨어요. 정말로. 네.
자,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매달 10만 원이건 50만 원이건 각자의 상황에 맞게 너무 좋아서 재구매하는 소비자 15명에서 20명을 만들면 되는 비즈니스예요. 이게 비즈니스의 출발이고요. 진짜 대안으로서 내 인생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시스템화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했던 노하우대로 내 지인들 또는 내가 온라인에서 만난 분들도 10명에서 20명 정도, 30명 정도의 매니아를 통해서 대리점이라는 게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군이 확장이 되고 나로부터 뻗어나간 6대까지의 모든 매출액의 5%를 저에게 커미션으로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뭔가 부당할 것 같고 피라미드 같고 뭐 이럴 수 있지만요. 스마트 스토어가 매달 매출이 일어날 때마다 가져가는 커미션이라든가 아마존이 가져가는 거는 부당한 생각을 안 하시면서 유독 네트워크에 오면 굉장히 부당해 하세요. 근데 정확하게 공정한 룰이에요. 저로부터 6대까지이기 때문에 사장님 제 3대 파트너죠. 저분이 만든 본인으로부터 6대는 저랑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분이 매출을 엄청나게 내셔도 제 커미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만약에 아무리 PA지만 똑같이 열심히 하다가 제가 놀잖아요. 근데 저 사장님은 계속 열심히 했어. 그러면 나로부터 퍼져나간 6대 안의 대리점 개수가 저분이 더 많아질 수 있죠. 그럼 저분이 월 커미션 저보다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집중하고 노력하느냐의 싸움이지 누가 먼저 했느냐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정한 게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투자하기 이전에 화요일, 목요일쯤은 꼭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고 이제 뭔가 회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알 때쯤에는 스트레스도 더 가중되고 근데 평범하게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으라고 했던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안에 대한 생각도 없었지만 대안을 찾으려고 해도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그러니까 맨날 그냥 술 먹고 그냥 잊어버리자 이러는 건데 지금은 진짜로요. 힐링, 위로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치밀하게 지금부터 그게 무엇이든 준비하셔서 굉장한 위기는 아직 안 왔다는 게 이제 경제학자들의 중론이거든요. 대비하셔야 된다는 거. 자,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아빠가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무계획으로 살아라. 그게 현명한 거다. 자, 근데 이게 영화의 얘기냐? 아니에요. 이 영화가 진짜 소름 돋았던 건 대부분 내 주변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 친구들, 선배들이 호기롭게 퇴사하고 내 사업하겠다고 나갔다가 다 망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기억 속에 패배가 학습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잘릴 때까지 다니는 게 정답이야 라고 다 그러고 살아요.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적어도 대안이 필요하시거나 대안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절대 과거의 기준으로 미래를 재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지금 같은 위기의 시대는요. 그냥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요. 아까 스마트 스토어 해보세요. 얼마 안 들잖아요. 3개월 다 해서 매달 한 4만 원 얼마면요 강의 들을 수 있고요. 계정 만들고 다 해보실 수 있어요. 해보시고 뉴스킨이 훨씬 쉬운 거 제 말이 맞다면 당장 뉴스킨 시작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제 1시간 20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요. 물론 제 강의가 뭐 굉장히 뛰어나지만 오늘 만약에 처음 오셨다면 사실 1시간 20분 만에 뭘 선택하려는 섣부른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섣부른 판단이 진짜 좋은 이 아이템과 관련돼서 잘못된 선택을 미래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강의를 오늘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이거 더 알아봐야겠네 아니면 당장 뭔가를 시작해야겠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투잡이시면 화요일 목요일 매주 와서 들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연차 내면 꼭 와서 하루를 들었던 것 같아요. 2번, 3번, 최소 10번 이상 들으시고 대안이 될지 안 될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